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어머니들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위인전을 읽고 그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적어 발표하라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 대통령, 유관순 열사 등을 적을 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으셨고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으시며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없는 게 뭐가 죄니? 아빠 있으나 없으나 잘못된 애들은 항상 잘못하고 착한 애들은 착한 거야. 요즘은 애비가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 밑에서 눈치 보고 잘못하느니 없는 게 더 나아.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타이 말이야.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결코 귀준 마라. 하지만 지영이도 그렇고 장도 그러고 아빠가 없다고 나를 놀리다 말이야. 엄마와 둘이 살다고 아빠가 없는 애라고 우리 아빠는 멀리 도망갔다고 놀린다. 나는 너무 속상해. 엄마, 그들이 아주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게 어떤 농담이 될까? 그게 농담이야. 그 요놈들은 못 배운 거야? 세상에 아빠 없이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엄마 없이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걸로 놀리다니 놀리는 거 아니야? 옆동안이 앤 지영이가 말야. 아, 나에게 아빠가 없다고 계속 놀려? 친구들에게도 나랑 놀면 아빠가 도망간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래? 아빠가 없으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울 수가 없을 거고 아빠가 운전해서 여행을 가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 엄마가 나를 지지해줄 때마다 내가 속 이상한 마음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잘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놀리는 말을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우리 엄마는 불같은 성격에 홀로 나를 키웠던 그 한 번은 겪어보지 않을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길로 저희 엄마는 지영이의 집으로 바로 가서 문을 열라고 노크했어요. 소동이 생기자 지영이의 엄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었어요. 손잡이를 쥔 우리 엄마 얼굴을 보고 있던 엄마의 눈 속에서 정적이 느껴지고 지영이의 엄마도 한 번 거침없이 엄마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엄마가 지건 너무해. 남의 집 때문에 왜 발로 차냐. 벨 눌러도 알아서 열릴 건데 내가 아이들 밥 준비 중이라 늦었네 하여 말했습니다. 있어요. 우리 때문에 흠집이라도 들었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있어요? 오주기를 받으면 제가 지형 엄마 집 대문을 발로 찾아갈 거예요. 제가 보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언제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은주 엄마 알아듣게 해줘야지. 뭐 아이들끼리 싸운 거라던데 초등학생이 다 싸우면서 그런 것. 은주 엄마 아주 멀쩡해 보였는데 왜 우리 집까지 이런 난리를 피우냐고? 여자애들끼리 이런 소리 하는 게 뭐야? 하루 이틀만큼 이런 걸 왜 풀려고 하는 거야? 애들끼리 해결할 일을 내버려둬. 왜 우리 딸이 상처받은 걸 알아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지영 엄마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네 집딸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지영이한테 하는 소리가 뭔데? 지영이가 뭘 했길래 이러죠? 왜 우리는 이렇게 투닥거릴까? 지영은 성격도 취향도 비슷한데 서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 고깃집으로 가던 중에도 무슨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말 한마디 못하더라. 우리 딸에게 아빠 없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뭐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냐고? 또 뭐야? 왜 애비 없는 애한테 애비 없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은주 엄마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우리 지영이가 왕따를 시킨다고 그래? 지영이가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아. 은주 얘랑 투만한 거겠지? 그러면서 끝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자식, 아들 성격이 왜 그따위야? 아버지가 술을 끊임없이 마셔서 술에 취해 마을을 떠들며 앉아있으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야.
아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잘 해준다고 그냥 우리 은주랑 아버지 없는 게 나은다. 엄마야,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주 단단히 거절할 거야. 아이, 누가 소리를 지른 거야? 나야말로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아. 대체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길래 가족 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놀리고 업신여기고 다닐까? 아니 지영이야, 운전할 줄 몰라서. 꼭 아버지가 운전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내가 운전해서 돌아다니면 되지? 지영이야,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지. 우리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까 지영이도 궁금해서 방으로 나와 구경 중이었다. 그 재미를 놓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지영이에게 한 소리를 듣자마자 지영이는 방으로 숨어버렸어요. 찔리는 게 있으면 반박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거겠죠. 엄마야, 키가 막혔어. 아니 왜 우리 딸에게 뭐라고 하고 그래? 어른들끼리 성적으로 잘 끝내고 아이들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될 걸 부모가 간섭하면 아이들 사이가 더 나빠진다고 그래? 지금 뭐, 나랑 싸우자는 얘기야? 그래, 나가 어디 부릅니까? 지영이 엄마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잡아봐. 아주 한 번만 더 우리 은주를 찾아서 놀릴 거 없다고 해봐.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지영이, 다 들었지? 우리 은주한테 그런 말 하면 내가 내 머리도 제대로 밀어버릴 줄 알아? 그리고 지영이 집 문을 힘껏 찾는데도 잡힐 줄 알았지만 그때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했어. 그 이후로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하게 되었어. 엄마는 화장품 방문 판매로 어린이를 혼자 키우고 돈을 벌어야 했어. 당시에는 여성의 직업 선택이 제한적이었지만 엄마는 용기 있게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고 성공했어. 화장품 판매로 적당한 생활을 유지하다 말고 이후에는 보험을 시작했어. 보험은 중요하니까. 계속 추천하고 싶어. 제품 한 개가 출시되었어요. 그 제품을 그녀에게만 추천할 거예요. 어머니는 입담이 좋아. 그 능력에는 따라갈 수 없어.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거야? 화장품 몇 개를 사기로 해서 완전히 홀림을 당하는 거죠. 보험 판매까지 잘하게 되면서 승진을 여러 번 겪었어요.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보험 판매 지부장을 맡고 계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우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헌신해 주셨어요.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전혀 아쉽지 않아. 어릴 적에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다녀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다니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제가 쏘는 대접으로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면서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어요. 저는 절대로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저를 위해 돈을 벌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둘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만큼 소중한 존재였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다가와준 사람은 엄마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고생한 만큼 제가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조금 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머니가 처음으로 쉬고 싶다는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직은 내가 버리는 월급이 얹을 정도지만 조금씩 모아서 효도하겠어. 조금 쉬어도 돼.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니야. 나도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어. 지금까지는 너 키우느라 바쁘느라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 안 해봤어. 2~3개월 쉬고 여행하면서 원하는 걸 찾아보는 건 어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민 없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키워준 덕분에 제일 행복해. 나도 그런 대로 되도록 쉴 거임. 화이팅, 어머니. 꼭 쉬고 원하는 삶을 찾아봐. 단지 3주밖에 쉬지 않았는데도 살기가 싫어. 그래서 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 취직해야지.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주변을 거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참, 엄마도 왜 이러는지. 이제 편히 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엉덩이를 확 눌러 주이고 쉬어봐요. 아니면 그동안 연락하고 친했던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거나 가까운 국가들 많잖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관광 상품도 풍성해서 얘기는 잘 몰라도 거기 가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들도 나처럼 여유가 있을까? 난 정말 일자리를 찾아다닐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엄마, 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25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시집 타령이야? 막상 시집 가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애비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결혼을 권유하냐고? 엄마, 자신의 일을 알아보거나. 이런 소리를 하는 예가 없어. 평생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난 남자라면 못한 소리임. 문 앞으로 나가. 너가 시집가도 괜찮아. 남자라도 집을 잘 떠난다니까. 이제부터 47살이 됐는데 결혼해서 손주 생겨줘야 한다고. 제대로 애를 키울 수 있겠지?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삭은 나이였죠. 솔직히 오늘날에는 4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 임신을 한다던데 저는 엄마가 저만 홀로 평생 키워왔는데 결혼이라도 해서 좋은 남자분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제 치자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니까. 사실 치도 아니긴 하지 엄마가 미혼모로 나를 낳았으니까 호적도 깨끗하. 어디 가서 나를 딸 말고 동생이라고 해도 되겠구먼. 진짜 보자 하니까 엄마를 놀리고 그래? 아유 난 싫다. 너 나와서 평생 뒷바라자고 키웠으면 됐지? 무슨 남자를 또 만나라고 등 떠밀어. 너 나 시집 가라. 나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고 싶네요. 직장 생활도 할 만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돈도 멀 만큼 모고 말이야.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할 거라고 이기. 집에 아주 등짝 후드려 마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육아도 말이야. 일찍 낳고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 나왔으니 그렇게 어적같이 살면서 버틸 수가 있었지? 내가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넓어졌으면 아마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왔을 거다. 이렇게는 절대로 못 살았어. 좋은 사람 생기면 말이야. 하루빨리 결혼부터 하고 애 낳아서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저희 엄마는 저에게 빨리 완벽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요즘도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공감하시나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억으로 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버텨가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일상생활 중에 저에게도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죠. 퇴근하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은주인가요?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울다가 전화를 잡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울음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무한한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느꼈어요.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 맞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었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에게 용기를 내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소원이 없겠죠? 그 순간 정말 감정이 설레었어요. 후회 없이 연락을 주고 싶었어요. 될까요? 하지만 제가 즉시 이해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엄마를 만나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빠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모르겠어. 엄마와 상의해야 해. 그래 나도 거의 30년 만에 아빠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나한테 번호를 알려준 거야? 너를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해. 우리 딸이 보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줄 거라고 해. 죽겠다고 바이 너랑 연락해보라고 해서 알려줬어. 나를 데려간 이후 연락이 끊긴 사람이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을까? 그동안 절대로 연락이 없었지. 만약 연락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솔직히 나도 궁금해. 왜 이제 와서 너를 보고 싶다고 찾는 건지? 미안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만나도 괜찮은 걸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 엄마, 혼자 가기 무서워. 같이 가줄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나를 찾아내셨어요. 제 몸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저를 지키려고 그토록 노력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야기의 끝을 알 수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겠어? 내가 전입신임에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부부가 사는 새 방에서 얻어 살고 있었어.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면서 노부부의 도움으로 산파 불러서 출산했어. 산부인과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신식장비로 출산했다는 게 신기해. 아빠가 조금만 노력했다면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엄마가 숨었다는 핑계로 우리를 찾지 못했다는 건 핑계 같아. 상실감이 크겠지? 그 사람은 정말 곱고 잘난 사람이라 아마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내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독한 인간이었어.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해외로 보내버리는구나. 외국인을 속여서 살고 있었던데 이상한 변화로 한국으로 온 것 같아. 왜 갑자기 나를 보고 싶다는 건 이상하고 왜 변화가 생겼을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암에 걸렸단다. 스트레스와 고생을 하다가 말기 암이라고 하네. 돈 문제와 보험 문제로 외국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음가짐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의 평화 속에서 안도하시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후회나 유감보다는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식을 얻어 가셨을 때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한 그 공동체적인 순간이 참으로 감회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영원히 간직하며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힘을 내시면서 세웠죠. 자리에서 엄마와의 시간을 함께한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이야기를 나누며 몇 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가 말기 암이었지만 그 외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보기 위해 가고 그동안 거의 30년을 떨어져 지낸 시간도 무색할 정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시절에 받았던 가련한 상처부터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엄마를 뽑을 만큼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면 기회가 됐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뻔한데 자기들이 없는 때만 오시는 건가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급하게 사라져 사고로 하늘에 올랐다는군요. 이제 남아있는 가족은 당신과 당신의 엄마뿐이죠.
하지만 하늘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직 대학 시절의 이야기도 다 못 나눴는데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죠. 함께 보낸 시간이 살아온 전부에 비해 짧았지만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심장마비로 잠든 동안 어쩌면 무엇이 그리 괴롭게 느껴졌을까요? 저와 제 어머니에게. 어머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아버지네 집에서의 이야기가 정말 신기하네요. 부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건물을 선물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엄마도 그 건물을 관리하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엄마의 건물 관리가 그 이유였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저도 32살이 되어 여유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연애나 소개팅도 생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별로였는데 몇 번 해보니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긴 것도 멀끔하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딱 한 가지 고집이 조금 센 것 같았지만 그거야 참지 마음이 잘 맞아 연애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양가에서 반대도 딱히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시집 설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정이 본인들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면서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 다름없지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평생 잘해주면 살아야 나중에 효도도 받고 그러겠지? 참나 엄마 나는 안 보이고 며느리만 보여. 어떻게 된 게 우리 부모님도 마누라 가족 같고 처갓집도 다 마누라 편만 들고 나는 부 없이 결혼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고 있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우리가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혹시 문제가 있나 검사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솔직히 제 문제가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문제 없다면서 비뇨기과에 가는 것을 미루고 또 미뤘죠. 아이는 생기지 않지. 우리 엄마는 닥다하지? 시댁에서도 은근히 아이를 기다려온. 우리 엄마는 남편과 딸의 건강을 우려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딸은 이미 모두 정상적인 결과를 받고 왔지만 사위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위가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존심 상할까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사위를 비판하면서 시어머니 역시 엄마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졌는데 그러던 중 청천벽력 소식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위긴 좋지 않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나는 피로하고 때때로 오한과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해한다. 어쩌면 큰 병일 수도 있겠다. 엄마는 큰 병은 쉽게 오는 게 아니라며 먼저 동네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정기검진 같은 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말대로 큰 병이라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더 나을 테니 유명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1박 2일 동안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그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걱정이 많았다. 마음을 떨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중 의사는 심각한 얘기를 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수경 씨 수면 내시경을 하셨나요?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병원도 방문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몇 군데 병원을 돌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엄마의 위에 암종양이 있나요? 심각한 증상은 아니었고 그냥 위험도로 생각했던데요. 일반적으로 위험도로 생각하고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병원에서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잡게 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치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이죠. 환자도 환자가 되는 법이며 보호자님들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소중히 생각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제 남은 가족은 슈퍼어머님 그리고 우리 엄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암으로 떠나셨는데 이젠 엄마까지. 그때 저 혼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꼈습니다. 엄마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엄마가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비록 위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이지만 아버지가 전이로 떠나셨던 것을 생각하면 엄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죠. 엄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은주야, 사람은 다 가야 할 때가 온다. 아직 수술도 가능하고 전이도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울어 앉아 있니? 누가 보면 죽은 줄 알겠다. 엄마는 쉽게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울었던 여자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었다. 그녀의 엄마가 미래를 예언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엄마는 정기 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큰 사이즈의 암이 발견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여 온몸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다. 남편은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를 제안했지만 엄마가 이미 국내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예약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엄마의 치료를 미뤄선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다음 날 토요일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엄마의 항암 치료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녀는 엄마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는 먹어서 힘이 좀 나면 무서운 것 중 어려운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예약해야겠어요. 엄마도 내 말대로 힘내서 이겨낼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말이야.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속으로 울다가 집에 누군가 찾아온 것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들고 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생전에 한 번도 반찬을 싸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반찬을 가져온 걸까요? 아, 시어머니, 반찬은 다 뭐예요? 여기는 무슨 소식으로 오셨어요? 엄청 무거워 보였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이, 우리 아들이 밥 사오라고 시킨 것 아니니까 이건 안 돼, 내 거 아니야? 이, 얼른 옷 입고 가자네. 저희 엄마요?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는 왜요? 무슨 볼 일이 있으셔서요? 아이, 사돈이 암에 걸렸다니까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전화로 알려줬어. 내가 위한 것들로 반찬도 해오고 보양식도 가져왔다. 항암 치료 시작하면 이제 먹을 거 없고 몸이 허해지니까 지금이라도 기력 보충해야지. 얼른 가자오 그렇게 말하며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해주신 거겠죠? 남편의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반찬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토요일 오후까지 찾아왔으니까 황당해 했어요.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차곡차곡 정리를 하셨어요. 사도원, 이거는 위에 좋다는 것들로 끓인 물이니까. 물 대신에 이거 드시고 차가운 거보단 데워 먹는 게 좋아요.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이것은 오늘 저녁에 먹으라고 영 집어서 넣은 능이 백수이고 또 이것은 내가 약재 달여서 만들어 온 죽이야. 속이 더부룩하면 이걸 드세요. 아니 뭐 이렇게 한 짐 가까이 들고 오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몹쓸 병에 걸려서 사돈지 걱정시키고 말입니다.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했는지 아유, 갚는다는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암 사이즈가 많이 커서 줄여서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뭐 말기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수술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돈 장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질 테니까 그 사돈이 가지고 있다는 건물부터 우리 아들 명의를 얼른 바꿉시다. 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아니, 암에 걸려서 누구보다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데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건물을 왜 우리 남편한테 줘요? 우리 엄마한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한 있는데 왜 그걸 남편한테 주냐고요? 아니, 원래 장래 제일 앞머리에 서는 게 누구냐? 아들 아니냐? 아들이 없는 사돈은 사위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사돈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건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살았을 텐데 대접받은 집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젠 우리 아들이 살아야죠. 엄마가 사돈을 탐내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말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날아가기 전에 건물을 내놔야 한다고 무서운 말을 듣다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아이야, 그걸로 너희는 해결했겠니?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이유 없이 분주할 이유가 뭐죠? 너희가 아이를 못 낳았다고 우리 아들 탓했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찍소리 못한 것은 우리 탓인가 봐요. 그냥 한번 해야 하는 게다. 사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높은 고개를 들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구나. 집안에 기둥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이가 있어서 전화 소리를 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의 말이 다 들렸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이수경 씨 맞나요? 저희가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이수경 여성분이 같은 나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게 혼선을 발생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경 씨에게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었고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약을 빨리 세우고 약만 와서 바아 씨께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결국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님께 위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자 집안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진짜 영화나 만화에서만 보던 까마귀가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암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자 시어머니도 당황했고 이야길게요 아니요. 위암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다행입니다.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데 마침내 얼굴에 난감하다는 글자가 떴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한 말을 잊으라고 하시면서 그 패람치한 행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혔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단 생각하며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함께 기가 맞아요. 그 사람은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 불안했고 남편도 비뇨기과를 찾아야 했던 상황에서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엄마의 의지를 이어받아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남편과 잘못을 인정한 시어머니가 사죄하러 왔지만 그 여자는 이미 떠난 기차를 탔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 중이어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진행 상황도 불투명하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망언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더 억울하게 느껴졌고
마침내 병원에서 엄마의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지만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혼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